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이 조선시대 왕이 지나던 길인 광화문 월대가 오늘 시민에 공개됩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철거된 이후 100년 만에 복원되는 건데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오시는 길에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화면이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영상을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광화문 앞이에요. 이제 월대가 공개가 곧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공사 굉장히 오래 했거든요. 네. 그동안은 가림막에 가려져 있었는데 드디어 월대가 오늘 오후 6시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월대 복원한다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게요. 네네. 저게 원래 이 왕이 지나다니던 어로를 살짝 높여서 이 단을 만들어 놓은 일종의 무대 같은 것이었어요. 그 중간에 이제 왕이 지나다니는 어로가 있었고. 예. 그래서 저기서 행사도 하고 이 광화문 정문에서 이 백성들과 만나는 그런 어떤 장소도 되고 그런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이었는데 네. 일본이 이 일제 강점기 시절에 조선총독부가 우리 문화재의 격을 낮추겠다 이런 취지에서 저 위에 전차 선로를 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 모습을 잃으면서 좀 많이 이제까지 계속해서 복원 행사가 작업이 진행이 됐던 것인데 네네. 오늘 오후 6시에 이제 기나긴 복원 작업 끝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다고 하니까요. 잊혀졌던 우리 문화재가 드디어 품격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또 월대와 함께 광화문의 새로운 현판도 공개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것도 저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기존 현판이 원래는 흰 바탕에 검정 글씨였는데 새 현판은 검정 바탕에 금빛 글자로 한문 해서체, 그러니까 경복궁 중건 당시 가려져 있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공개는 되지 않고 있는 네. 상황인데 경복궁 중건 당시에 이 훈련대장이 임태영의 서체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것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였던 게 서체를 뭘로 할 건지 왜냐하면 이게 또 광화문에 있는 그 현판이니까 상징성이 있으니까 한글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예. 색깔을 가지고 원래 그대로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니냐 이런 논쟁들이 또 있었어요. 과거에 부실 복원 논란도 상당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2010년에 복원하기로 결정되고 나서 이 서체와 색깔을 결정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한문 해서체 왜냐하면 중건 당시 모습 그대로를 복원한다는 취지에 따라서 해서체로 하고 또 이후에 2010년 이후에 밝혀진 사료들에 따라서 이 검정 바탕의 금빛 글자가 맞다 이렇게 네. 결정이 돼서 이렇게 제 모습을 찾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3시간쯤 뒤에 공개가 되는데 이 네.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겠습니다. 이 백원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뭐 다들 아실 텐데 이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그린 작가의 후손이 이 한국은행을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1심 판결 결과가 나왔죠? 네, 결론적으로는 원고 측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손의 저작권료 사용 청구가 인정이 되지 않은 건데요. 그렇군요.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표준 영정과 이 화폐 도안료 영정의 저작권이 인정할 것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누가 누구에게 줘야 되는 것인지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요. 네. 일단 재판부에서는 표준 영정의 저작권은 그때 당시 법에 따라서 이 원저작자와 그 후손들에게 있다고 봤어요. 하지만 이게 사용 기간이나 이런 걸 특정할 수 있는 계약서 일부가 분실됐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원고 측에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 손해를 받는지 입증에 실패했다. 이렇게 봐서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았고요. 화폐 도안용 그 영정 같은 경우에는 이 그때 당시 법에 따라서 보면 촉탁자가 저작권을 가지고 가게 되어 있었거든요. 촉탁자가요? 예. 촉탁자가 한국은행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그려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때 당시 돈으로 150만 원을 주고 이 영정을 사오면서 그때 당시 근거법에 따라서는 저작권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면 저작권 사용료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사실 비슷한 논란들이 좀 많았는데 이 경주에 가면 볼 수 있는 이 10원 땅, 10원 빵도 사실 저작권 논란이 있었죠. 10원빵 굉장히 인기 있었잖아요. 66년도 당시에 10원짜리 동전 모양 그대로 앞뒷면 그대로를 빵으로 만들어서 맞아요. 이게 간식빵으로 경주 명물이 되면서 젖빵이죠. 맞아요. 바로 젖빵인데요.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한국은행에서 화폐 도안을 이렇게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안 된다라면서 제동을 걸었습니다. 모양을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공문을 보냈는데요. 예. 원칙적으로 화폐 도안을 이렇게 영리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원칙대로 처리를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 제조업체 입장에서는 설비도 바꿔야 되고 너무 비용 소모가 크다. 그러게요. 그리고 무슨 오인 가능성이 있냐. 빵이랑 동전이랑 완전 다르지 않냐. 예. 그러니까요. 이렇게 맞섰지만 결국에는 업체에서 일부 모양을 변경하는 것으로 결론이 지어진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뭐 사실 장난감 돈도 있고 이 화폐가 프린트된 방석도 있는데 기준이 좀 모호한 거 아닌가
이런 지적도 나오겠네요. 사실 원칙은 분명합니다. 예. 화폐 도안을요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고요.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이 승인을 하게 되면은 일정 기간만 짧게 이용을 할 수 있을 뿐인데 이 승인도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그런데 뭐 말씀하신 돈방석이나 돈속옷 이런 거는 딱 봐도 이 뭐 한국은행 대신에 대한민국은행이라든가 모양이 예. 좀 바뀌어 있다든가 500원짜리 동전인데 5억이 쓰여져 있다든가 또 그렇군요. 이런 식으로 오인 가능성이 적고 영세업자들이 해서 영리적 추구의 규모가 좀 적었어요. 네. 그런데 이 10원빵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영리 추구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예. 한국은행이 원칙대로 대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지연 변호사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